전남 최초의 공립예술고등학교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일회 졸업생들은 졸업장을 찢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목포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업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버스 정상 운행이 가능했지만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지자체마다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평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영광 주민들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본청사와 여서청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지역 분열과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전남 최초의 공립예술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일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그런데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졸업장을 찢고 일부 부모들은 환호를 보내면서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취재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찢은 건 다름 아닌 졸업장입니다.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졸업장을 찢은 이유는 교육 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끊임없는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창의예술고는 유럽과 러시아 등 전공 관련 여름방학 연수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일기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창의 인재 장학금과 콩쿨 참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3년 동안 국외 연수는 한 차례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학기 중 창의 인재 장학금과 콩쿨 참가 비용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장이 진학을 위해 써주는 대입 추천서를 음악과 학생들만 단 한 장도 써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콩쿨 대회 입상이 예술대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콩쿨이나 시상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결석 처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학 입시의 주요 평가 항목인 출석률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래는 콩쿨 나갈 때 콩쿨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원은커녕 콩쿨 나갈 거면 결석해 내고 나가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자애들은 생리 결석까지 결석 안 하려고 쓰고 가요. 또 다른 학부모는 교장이 급작스럽게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교장은 창의 융합 교육을 강조하며 전공 실습과 관계없는 교과목을 신설했는데 전문 교과서나 전공 교사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학교가 약속했던 입학 특전이 사라진 데다 장비와 교사 부족 문제로 자퇴하거나 전학 간 학생은 3년 동안 30명에 달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장의 융합을 반대한 게 아니라 이미 음악대학을 가겠다고 그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 애들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전남교육청은 학교 운영 문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최근 교장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냥 방치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파악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인지한 수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감사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교장은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창의 융합 수업에 대해서는 전공 교사는 없지만 강사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학 특전이 지켜지지 않은 건 코로나19 영향이 컸고 콩쿨 지원 등은 추후 협의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졸업생 중 개근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 교사의 전적인 권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저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저 혼자 결정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답변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졸업장 찢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고 혼내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의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 역시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정말 절박했어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 시내단체가 시내버스 업체 대표를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목포 경실련과 문화연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9일 목포경찰서를 찾아 태원 여객과 유진운수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철 대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버스 운행 중단 사태의 핵심 사유였던 24억 원 규모의 가스대금 채무에 대해 업체 측이 질권 설정이나 담보 제공으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정상 운행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과 관련해 지난달 한평군에서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광의 한 청년회는 최근 선언문을 내고 군공항이 한평으로 이전하면 한평은 이익을 얻고 인접한 영광은 피해만 볼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요청했습니다. 국제공항이 이미 운영돼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언급된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수가 새해 인터뷰에서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며 국민과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연계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주민 혜택 부분이 확대된다면 후보지 선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의 오랜 현안인 청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학동의 본청사와 여서청사 이 두 곳으로 나눠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몇 번의 시도에도 매듭지지 못한 청사 문제가 민선 8기에 완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8곳에 흩어져 있는 여수시 청사. 지난 1998년 3려 통합 이후 업무에 따라 본청사와 임시청사 7곳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 불편은 물론 최근 5년 동안 임시청사 운영비와 리모델링 비용에만 52억 원이 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최근 본청사와 여서청사, 양청사 체제 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본청사 별관을 증축해 수용 인원을 늘리고 여서청사를 확대해 꺼져가던 여문지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여수시 청사 체제가 양청사 체제로 갔을 때 적합한지 여부하고 적절한 별관동 증축 규모 제시 등이 있습니다. 여서청사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양청사 체제로 운영하면서 구여수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도 좀 더 여수시를 위해서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여수시는 양청사 체제로 운영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여서청사에 있는 해양수산청을 박람회장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청사 복원 이후 달라질 상권 분위기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수시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그런 직원들만 다 이청사로 여도 양쪽이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손님이 온다 그래도 그 앞에 상가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끝나고 약속을 잡아서 간단한 이야기할 때 소주 한잔 넣을 수 있으면 소상공인들이 벌써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만 양청사 체제를 둘러싸고 지역 분열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3려 통합 당시 약속했던 통합청사를 건립해야만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청사를 2개를 가르나 8개를 가르나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하나로 하려면 하나로 해야지. 여기저기 갈라놓고 그래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균형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여기대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야 된다고. 민선 8기 여수시 핵심 사업으로 떠오른 양청사 운영. 여수시가 올 하반기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해당 예산이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흥과 영암에선 화재가 잇따랐고 여수에선 농기계의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주택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지난 7일 밤 11시 반쯤 장흥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7일 낮 2시쯤 전남 영암에서 불꽃이 창고로 튀어 화재로 번진 겁니다. 이 불로 냉동고와 창고 일부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영암 3호에서도 건조기 과열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저온 저장고와 농기계가 불에 탔습니다. 여수에선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 낮 11시 반쯤 60대 남성이 경운기 벨트에 손가락을 다친 겁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응급처치한 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섬 지역 응급 환자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신안과 진도에선 목포 해경이 70대 뇌졸중 환자와 복통로 소화하는 50대 주민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8일 저녁 6시쯤 신안 장산도에선 소방 헬기가 고열 증상을 보이는 80대 어르신을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000여 명으로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3주 연속 감소했고 주간 확진자도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표 4개 중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었죠. 정부는 당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 4개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50%를 넘었고 주간 치명률은 0.1% 이하로 최소 2개 이상은 충족된 상태인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는 자문단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도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설 연휴에는 실내 마스크 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중국발 확산세입니다. 또 신규변이 발생 가능성, 고령자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낮은 점도 변수인데요.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권역별 대선거구제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9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 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이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진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뒤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 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초과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허정무 전 감독이 진도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허정무 전 감독은 진도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며 앞으로 고향 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전 감독은 지난해 11월 독립운동가인 고 박종엽 선생과 함께 진도 군민상을 받는 등 고향 발전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농산물 판매업소와 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